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팔꿈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작년 통계로 보면 한 1년에 60만 명 이상이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심평원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좀 더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로는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충격파 치료를 요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로는 우리가 인대 증식 치료라고 하는 프롤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콜라겐 주사도 나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새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좀 인정된 치료법 중에 우리가 PRP 치료라 그래서 혈소판을 이용한 자가열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 PRP 치료를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치료법인 PRP 치료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운동선수에게 많이 발병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불렸던 그 질환이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곧잘 발병하고 있는데요. 이 질환의 정확한 병명은 외측 상과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난치성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엘보 질환과 함께 최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말씀하셨던 조직 재생 치료 PRP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대표적인 엘보 질환인 테니스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니스 엘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엘보 증후군 하면 테니스 엘보도 있고 골퍼스 엘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많이 쓰거나 특히 이제 손을 이용해서 힘을 쓰면서 우리가 굴곡과 신전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그리고 꽉 잡는 운동을 하면 실적으로 부하는 팔꿈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때서부터 이제 팔꿈치 통증이 생기고 그 중에 이제 좀 더 팔꿈치 우리가 바깥쪽에 만져지는 부위에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런 경우 또 골프를 할 때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골프를 이렇게 칠 때 뒷땅을 치면 이쪽 뒷땅을 치는 쪽 앞으로 나간 쪽에서는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는 또 골퍼스 엘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팔꿈치에 생기는 게 다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도 좀 살펴볼게요. 그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거 외에 어떤 질환이 또 이 엘보 쪽에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팔꿈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에는 인대도 붙어 있고 관절 사이 연골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 사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에 활액막이라는 미끄러운 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액막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다 보면 인대나 이런 게 긴장되면서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를 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질환들이 또 팔꿈치에 다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많이 생기는 경우는 주되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실적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수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본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주부. 예, 일상 생활 속에서 가정 주부들이 의외로 이제 반복된 일, 설거지라든가 이런 반복된 일을 많이 하고 특히 네네. 이제 어떤 빨래나 이런 걸 스스로 이렇게 빠시는 분, 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이 잘 오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더 이제 반복적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운동도 이렇게 반복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나 테니스 같은 운동도 안 했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생겼지? 하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운동이 아니더라도 테니스 엘보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테니스 엘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뭘 하다 보면 팔꿈치의 불편감을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팔꿈치 주변을 만져보면 이렇게 압통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팔꿈치 바깥쪽이나 안쪽에 이렇게 압통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서 좀 더 진행이 돼서 심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잡는다든가 드는 것도 힘들고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벗는다든가 또한 이제 문을 연다든가 이렇게 꽉 잡으면서 돌릴 때 통증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뭐 심하면 운전할 때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릴 때도 통증을 느끼면서 점점점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좀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엘보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통증이 심할 때 저 일반적인 그런 진통제 있잖아요. 네. 요거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이런 외상가염, 내상가염, 테니스 엘보 이런 경우도 일종의 염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초반에 오는 간단한 통증은 소염 진통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화되거나 반복적인 경우는 소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의 상담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 받으시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목이나 뭐 척추에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있어도 팔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자,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테니스 엘보로 인한 그런 통증, 증상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목에서 오는 통증, 이제 목이 문제가 되면 주로 이제 방사통 형식으로 옵니다. 쭉 목서부터 어깨를 타고 팔꿈치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통증이 오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야기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이 팔꿈치 주변에 국소적인 통증입니다. 요 부위만. 네, 부위만.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제 부위만 오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이제 전체적인 근육이나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엘보 증후이 잘 오는데 실제로 이 두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테니스 엘보로 인한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번지지는 않는 건가요, 통증이? 네, 이제 그 테니스 엘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를 좀 안 하면 그 부분의 증상이 악화되고 생활에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통증으로 고생하시지만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았다면 정확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로 이제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심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충격파를 이용하는 치료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이제 충격파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와 염증이 된 부위에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신경의 과민도를 줄여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요새 주사를 이용한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인대 증식요법하고 콜라겐 주사요법을 이용해서 그쪽에 재생력을 좀 좋게 해주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PRP 재생 치료가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많이 치료되는 시술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환자의 뭐 그런 상태나 진행 단계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팔꿈치는 단계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염증만 있는 단계에서 다음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면서 우리가 인대가 서서히 파열되고 더 진행되면 석회화가 되면서 만성화되고 퇴행화가 더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적절로 재생치료 형식으로 해야 좀 더 인대나 힘줄이 복원되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뭐 단계가 낮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사실 요즘에는 환자들에게 PRP 치료라는 걸 좀 많이 권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 PRP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뭐 주제 소개해 주실 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PRP 치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뭐 영어로는 PRP라고 하는데 네. 원래 이제 전체 이름을 따지면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라 그래서 혈소판 풍부 혈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혈소판을 좀 더 원심 분리라는 요법을 이용해서 혈소판을 뽑아내 가지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위에 주사를 이용해서 재생력을 증가시켜서 치료하는 요법을 PRP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 제제를 활용한다는 건데 네. 어떻게 채취해서 치료에 적용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혈액 제제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을 이제 뽑는 건데 본인의 피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의 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열 혈소판 치료라고 또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피를 뽑아서 보통 1회 치료에 한 15cc 정도의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우리가 혈소판이라는 성분을 많이 들어있는 혈장을 축출해서 필요한 부위에 주사를 놔서 치료하는 형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 통증 개선이 없는 환자분들이 이 PRP 치료라는 걸 좀 적용해 보면 좋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PRP 치료법은 이 엘보 쪽 질환에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PRP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의료 시술은 심평원에서 좀 인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술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뭐 팔꿈치만이 아니라 허리에도 이용하고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여러 부분에 이제 이용하고 있고 상당히 네.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되는 게 팔꿈치만 인정되기 때문에 팔꿈치만 현재 PRP를 적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신에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엘보 쪽만 적용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엘보 질환 환자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좀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PRP 치료는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고 치료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주로 만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뭐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특히 운동 선수들 할 수 없이 계속 이제 인대나 힘줄에 무리 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있는 사람들은 PRP 치료를 하면 좀 더 적절로 치료가 되고 조직을 재생하기 때문에 조직이 좀 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추천할 만한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자기 혈액을 통증 부위에 이제 주사하는 그런 치료인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보면. 근데 자기 혈액에 통증을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혈소판 하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네. 우리가 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피가 나오고 피떡을 만듭니다. 그 피떡을 만드는 주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 우리가 이제 상처 나고 그 피떡이 만들어진 아래에 우리가 새살이 돋습니다. 그게 이제 새살이 돋듯이 혈소판이 어떤 조직을 재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강화시키는 주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손상됐을 때 이게 강화시키려면 섬유화 줄기세포라는 일종의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줄기세포를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 혈소판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직 재생력을 충분히 유도해서 치료하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치료 후에 혹시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혈소판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본인의 혈액이지만 이제 조직에 약해진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몸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가 뭐 음주를 한다든가 이러면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제 PRP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PRP 치료 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PRP 치료법도 있지만 사실 테니스 엘보를 수술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 방법,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요새는 테니스 엘보나 이런 경우를 수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퇴행성이 심하거나 석회화가 심하고 관절의 구축, 이게 어떤 운동에 제한이 있으면 수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안 좋은 관절 부위에 예를 들어서 석회화돼 있거나 많이 손상된 그 인대나 이제 힘줄 부위를 제거하고 조직을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그런 수술법이 요새는 또 나와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엘보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테니스 엘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전완부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좀 삼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인대 부위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인대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미네랄이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테니스 엘보 예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